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마트 빌딩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코빌딩 부서의 조현주 매니저라고 하고요. 오늘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저희 에코스트럭처 빌딩 관련 제품의 소개가 되겠고요. 네, 그럼 오늘의 웨비나는 영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 is called the edge because we're on the edge of technology. When the board asked me to construct this building, I made sure it has everything like Internet of Things, sensors, sustainability, and integrated those into a data analysis platform. My name is Eric Ubels. I've been the CIO for Deloitte for 23 years. Within Deloitte, I'm in charge for facilities and real estate, but I have a huge passion for technology. The smart structure of Schneider Electric is basically the whole backbone of this building. The building is obviously the most sustainable office building in the world. The way the architect designed it, using the natural part of the sun and sunlight and solar panels, it produces about 102% of the building's energ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smart structure from Schneider is the single backbone, so we will be able to connect everything, but also to get the data into a data analysis platform. And you can learn, and therefore you can make smarter algorithms, even lowering the energy further. So it's not just sustainable, but it's also extremely comfortable to be the best workplace for our people. Schneider Electric being a single integrator for us, it worked extremely well.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사무실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요. 예,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유럽 본사 빌딩인 BH, 이 건물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이코스트럭처 솔루션이 적용이 되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이 건물에 근무하는 분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출근길에는 모바일 어플에서 내 스케줄을 알려주고, 내가 운전해서 사무실에 도착하면 건물이 알아서 내 차량을 인식하고 문을 열어주고 비어있는 주차 공간으로 안내를 해주고, 내가 사무실에 올라가면 여기는 지정 좌석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어있는 자리로 안내를 해주고, 미팅 시간에는 미팅 알람을 해주고, 또 건물 내부의 이제 온도나 습도, 이런 내부 환경은 바깥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제실 공간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의 preference, 나의 선호도를 이 건물이 기억을 해서 어플을 통해서 나의 선호도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지능형 건물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빌딩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던 요소 중 두 가지는 28,000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이 28,000 센서가 하나의 IP 백본으로 연결되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28,000개의 센서는 제실 감지 센서, 온도, 습도, 조도, 심지어는 커피 머신의 사용도를 측정하는 센서 등등 수많은 다양한 센서들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도입한 덕분에 입주자분들께 편리성을 제공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또 건물 에너지 소비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능형 건물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사례를 보았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연결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맥킨지의 한 보고서에서도 사용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물의 핵심은 Integration and Connectivity, 통합과 연결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일기예보에 기반한 예측 공조나 자동으로 공기 품질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나
나의 선호도나 나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맞춰서 조명이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나 또는 공용 장소에서 사용하는 제품, 그런 기기들을 트래킹할 수 있는 에셋 트래킹 시스템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용자 중심의 기능들은 연결성 덕분에 탄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연결성과 통합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바로 에코스트럭처 빌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에코스트럭처 빌딩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웨비나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 에코스트럭처 빌딩의 연결성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니즈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되고 연결된 건물들이 제공하는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자면 첫 번째가 건물 효율 극대화입니다. 건물 효율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건물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건물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달성을 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치로서는 more comfort and productivity라고 하여서 실제로 입주자분들에게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 건물 입주자분들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월드 그린 빌딩 카운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는 생산성이 무려 11%나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나 회사, 사무실 환경에서는 굉장히 회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호텔과 같은 건물에서는 투숙객의 만족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 도입이 된다면 호텔 투숙객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병원에서는 민감한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환자에 맞춘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물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큰 장점인데요. 이러한 IoT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향상이 된다면 더 좋은 입주자들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여주면서 또 건물의 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코스트럭처 빌딩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코스트럭처 빌딩에서 저희 슈나이더 솔루션을 보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제품을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코스트럭처 빌딩이라는 것이 세 가지 레벨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맨 아래 레이어가 이제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통신 가능한 제품들이 있고 그 통신 가능한 제품들이 데이터를 올려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엣지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엣지 컨트롤러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제시를 해주는 어플, 애널리틱 서비스가 가장 상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코스트럭처 빌딩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력 제품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센서, 그리고 밸브, 액추에이터, 그 상위단은 소프트웨어, 그 상위단 또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일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빌딩을 구현을 위해 아주 핵심인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하위단에 스마트 X IP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컨트롤러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코스트럭처 빌딩 오퍼레이션 2.0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또 그 맨 상위단에는 상태 기반 유지 보수를 가능하게 해주는 고도화된 분석 기술이 내재된 이코스트럭처 빌딩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 빌딩에 있어서 연결성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도 통신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저희 스마트 X IP 컨트롤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X IP 컨트롤러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생겼고요. 인풋, 아웃풋 개수에 따라서 다른 한 7가지의 모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 X 시리즈에 대해서는 장점만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은 스케일러블하다는 것인데요. 이 확장성이 좋다는 부분은 예를 들면 평면도가 바뀌었을 때 센서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센서 버스를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이 모델은 IP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좀 컨트롤러들이 론웍스나 모드버스 통신 기반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이제는 IP 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통신 범위가 넓어지고 기기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X 컨트롤러는 사이버 세큐리티 어슈런스가 있는 제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엔지니어 분들께 이건 특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설치, 디플로이먼트 타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실 때 복사 붙여넣기를 수십 번 반복을 해야 했던 그런 매뉴얼적인 업무를 많이 해야 했던 반면 이 MPX 시리즈는 시스템 전체에 그냥 한 번에 쉽게 엔지니어링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한 사실 MPX 컨트롤러의 커미셔닝 툴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는 MPC와 MPV 모델이 ASP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MPC 모델은 일부는 이제 플란트룸에 에어 핸들링 유닛과 루프탑 유닛 근처에 설치가 될 수 있고요. 좀 더 포인트 수가 적은 MPC 15포인트 모델은 히트펌프 유닛이나 팬코일 유닛 근처, 룸 근처에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는 명확하게 보시기는 어렵지만 MPC와 MPV 모델은 굳이 ASP 또는 ASP로 묶일 필요가 없이 바로 엔터프라이즈 서버로도 묶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앞전에 스마트 X를 디플로이하면 하는데 시간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는 툴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이커미션 스마트 X 모바일 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커미션 스마트 X 컨트롤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MP 시리즈 컨트롤러의 커미셔닝 그리고 플로우 밸런스 및 체크아웃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전용 모바일 앱이에요. 이 모바일 앱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에어 밸런싱을 예로 들자면 에어 밸런싱은 HVAC 시스템의 공기 흐름을 측정하고 포함하고 최적의 성능 또는 설계 사양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 에어 흐름을 조정을 하는데요. 이 MPX의 이 커미션 툴을 사용하면 알고리즘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이제 컨티뉴엄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게 단점이었는데요. 이 커미셔닝 도구에는 더군다나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엔지니어 분들도 가셔서 충분히 커미셔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이 툴은 이 커미션 모바일 앱은 단 하나의 MP 시리즈 컨트롤러로도 연결될 수 있고 또는 로컬 MP 시리즈 컨트롤러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실 수 있고요. 와이파이 또는 이더넷 케이블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커넥트 프로덕트 상위 레벨에 있는 엣지 컨트롤 레벨의 이코스트럭처 빌딩 오퍼레이션이라는 슈나이더의 BMS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EBO의 기본적인 기능부터 살펴볼게요.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EBO는 이코스트럭처 빌딩 오퍼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EBO라고 명칭을 하도록 할게요. EBO는 시설 관리자분들께서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설 관리자분들의 생산성을 고려한 그런 디자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알람과 이벤트 생성이 있고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알람이 뜰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3D로도 가능하고 2D로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어떤 AH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히 어디에 어느 제품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면 훨씬 더 발견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겠죠. 네, 그 밖에도 기본 기능인 스케줄링 기능과 트렌드 분석, 리포팅 기능, 그리고 모바일로도 접속해서 볼 수 있는 responsive 웹 스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EBO로는 HVAC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능형 분석 서비스인 빌딩 어드바이저에서 좀 액셔너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EBO를 사용하시면 그 데이터를 옮겨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BO는 기존 EBO에는 non-HVAC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해드리진 않지만 대신 지금 슈나이더 제품 중에서 에코스트럭처 에너지 엑스퍼트라는 전기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이 가능하고 전력 품질 상태도 확인이 가능한 이 전력 쪽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인 에너지 엑스퍼트와 EBO를 연동을 시킬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EBO의 기능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EBO가 무엇이 장점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BO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툴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EcoStruxure 빌딩 오퍼레이션 워크스테이션 뿐만 아니라 여기서 스탠다드 컴포넌트와 어플리케이션 세트, 오토메이션 엔지니어링 툴, 모바일 앱, 그리고 프로젝트 컨피그레이션 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매뉴얼 작업들을 최소화하고 엔지니어 분들께서 좀 활용하기 쉽게 디벨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을 딥다이브로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므로 다음 세션의 진행을 좀 더 딥다이브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EBO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스케일러블하다는 것인데요. 작은 건물에서부터 큰 건물까지 확장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건물에는 이렇게 워크스테이션 하나에 ASB, MPC 몇 개 정도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큰 건물에 해당하는 곳에는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직접 주시고 오토메이션 서버 프리미엄을 적용함으로써 포인트 수를 더 많이 늘리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 한 건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닌 여러 개의 건물을 한 군데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엔터프라이즈 센트럴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센트럴은 약 10개의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서버 하나가 곧 건물 하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총 건물 10개 정도를 한 군데에서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센트럴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활용해서 EBO가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영상으로 한번 이 엔터프라이즈 센트럴이 어떤 건지,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Among the many new features in EcoStruxure Building Operation version 2.0 is Enterprise Central, an exciting new supervisory server for eco-experts and partners needing visibility into extra-large campuses or buildings around the world. With this new architecture, you can now scale to address enterprise systems 10 times larger than you could before. Here are just a few things partners are saying about Enterprise Central. Enterprise Central is my favorite new feature. It opens up large enterprise customers that we hadn't thought about before. Enterprise Central, a grea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en my favorite, it's simple and works just as I thought it should. It truly is simple to add enterprise servers under the Enterprise Central to get a single view of sites all over the world. It's that easy to transition multi-site customers with several enterprise servers into one complete system to gain visibility and control not available before. Doing things like displaying alarms in one location, in one standard format, and being able to modify and enhance them from a central location. Standardizing all your cybersecurity settings and locking down strict password policies with central control, gaining confidence that they will be implemented correctly. Compare multiple site trend charts and find the best solution to common problems, and much, much more. Enterprise Central enables you to expand your EcoStruxure building operation systems to the next level and serve even larger customer sites without the need for new tools, new views, or more training. It's one more way that we're committed to your ongoing success. 네, 짧게나마 엔터프라이즈 센트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의 EBO 속성을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가 세큐어하다는 부분인데요. 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사이버 세큐리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감사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고요. EBO는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호텔 체인에서도 이미 감사를 하고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EBO의 마지막 속성이자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오픈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백넷, 모드버스, 론웍스와 같은 통신 표준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사 시스템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 스마트 빌딩의 핵심은 통합과 연결성이라고 제가 발표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통합과 연결성을 이루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스마트 커넥터 프레임워크라는 .NET 기반의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커넥터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타사 시스템 어디와도 EBO를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요. 자세한 건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happens when you have to connect two systems together to do something like share information? Well, if you are lucky, both of these systems speak the same language and the problem is easy to solve. But let's say you want the building management system in your hotel to get information from the hotel's reservation booking system. That way you know which rooms are occupied so you can control the temperature for occupied rooms differently from unoccupied rooms. But you can't, because they don't communicate in the same language. Now the problem becomes more complex. Now you have to write some kind of translator program called middleware. Even worse, your software team needs weeks to create it, and they tell you the risk is high and they won't meet the deadline. Smart Connector from Schneider Electric to the rescue. Smart Connector is a very efficient way to develop, test, and deploy middleware. Smart Connector simplifies integrations that were once not possible without a significant amount of work. Translation between systems, systems aggregation, and data sharing to the cloud are all examples. We call this a Smart Connector extension. These Smart Connector extensions are built from the Smart Connector framework. Once deployed and configured, these extensions run completely unattended. So what's so cool about Smart Connector? Smart Connector gives you an integrated web interface, so you can configure and manage your extensions. Smart Connector also includes integrated licensing, so you can be in control of where your Smart Connector extension is deployed, protecting your own business logic and revenue source. For more information about Smart Connector, sign up at www.smartconnectorserver.com. 네, 영상 내용 다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스마트 커넥터를 실제 활용한 사례들을 여기에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EBO 2.0과 스마트 커넥터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호텔 쪽에는 방 예약 시스템과
EBO를 통합을 시켰고요. 또 EBO와 조명 제어 쪽도 연동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또 유명한 아마존 알렉사 보이스 컨트롤 시스템과 슈나이더 EBO를 연동시킴으로써 이제 알렉사를 통해서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구현이 되었고요. 또 맨 오른쪽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자체 소프트웨어인 PME, 파워 모니터링 엑스퍼트라는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과 저희 HVAC 모니터링 시스템인 EBO를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스마트 커넥터로 활용하면은 EBO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건물에서든 어떤 시스템이 그 건물에 깔려있든 같이 통합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빌딩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모니터링과 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만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이코스트럭처 빌딩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세 가지 건물 효율 극대화, 쾌적한 환경으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건물 가치 향상을 이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제어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은 항상 휴먼 에러가 딸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 관리자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사고가 나지 않을지, 그런 방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코스트럭처 빌딩 어드바이저입니다. 빌딩 어드바이저는 분석 툴이기도 하면서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 상태 기반 유지 보수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존하는 유지 보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리액티브, 프로액티브, 그리고 컨디션 베이스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리액티브란 알람이 발생했을 때 고장이 나면 고치러 가는 유지 보수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프로액티브가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어떠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주요한 제품들의 점검을 통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베이스드가 빌딩 어드바이저와 같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통해 예방을 하는 그런 유지 보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액티브 방법을 보시면은 발생하는 사고 중에 85%는 거의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테크니션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했을 때 모든 기기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피는 것 자체가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시간적 한계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휴먼 에러는 존재하니까요. 네, 그래서 빌딩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상태 기반의 유지 보수 방법을 채택을 함으로써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그래프에도 나와 있듯이 투자 회수 기간이 다른 유지 보수 방법에 비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빌딩 어드바이저는 이미 20개국 이상에서 사용 중이고요. 무려 40억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굉장히 우수한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어드바이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 개의 현장에 있는 건물들을 서로 비교 분석을 해보실 수 있고요. 네,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Diagnostics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빌딩 어드바이저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한 내용을 이렇게 나열해 두는 페이지인데요. 이 진단을 했을 때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들은 다 나열이 되고요. 그냥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나열이 됩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은 에너지 소비량,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지, 혹시 낭비되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의 컴포트 레벨이라고 해서 얼마나 실내 환경이 쾌적한지를 점수를 매겨서
나열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유지 보수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된 것을, 우선순위대로 나열된 것을 시설 관리자께서 보았을 때 훨씬 더 액션을 취하기가 쉬우신 거죠. 그래서 이 시설 관리자분께서는 또 각 라인별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긴 설명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빌딩 어드바이저가 나열을 해주고 설명을, 원인 분석과 해결 방법을 다 써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도 쉽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한 것이 바로 빌딩 어드바이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빌딩 어드바이저에서는 그 원인 분석을 자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를 또 바로바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 대체 어디인지 파악하기에 되게 머리 아프고 시간도 많이 낭비하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많이 봐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수고를 덜어드리고 시간도 절약하고 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빌딩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팀원 누군가에게 업무를 배정할 수 있는 Create Task란 기능도 있고요. 이 Create Task에는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란도 있어서 나중에 업무 기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빌딩 어드바이저가 적용된 실제 사례인데요. 보시면 상업 건물, 연구소, 그리고 공항에서까지 적용이 되며 실질적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 세이빙 효과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코스트럭처 빌딩의 핵심 요소들인 IP 컨트롤러, BMS 소프트웨어, 그리고 HVAC 애널리틱 분석 툴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컨스트럭션 빌딩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돕고, 시설 관리자분들께서는 건물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엔지니어링과 시운전 작업은 최대한 간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진짜 끝이 났고요. 이제부터는 Q&A 세션이오니 마음껏 Q&A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 메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신 제 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